영상 또 찍으려고 모였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2020년 1차 시험이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최종 정리하는데 좀 많이들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또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일단 프로 1차로 드리니까. 그쵸, 1차는 뭐. 여기 두 번, 4번, 5번? 네 번이구나. 6번? 그런 드러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차 시험장 주의사항인데, 이게 이제 시험 당일 유의사항이라 그래서요. 뭐 판에 박힌 얘기들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부담감 때문에 그렇죠. 정신없이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압박감 좀 심하잖아, 아침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시험 당일, 뭐 교시별 입실 시간까지 신분증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죠. 수험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졸려. 그다음에 답안 카드 기재 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용 손목 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 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개인용 손목 시계도 전자식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날로그식만 되는 건가요? 아니, 전자시계는 될 텐데. 네. 요즘에 뭐 계산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계산되고. 카시오 이런 거? 그리고 저기 뭐지? 저 애플워치 이런 거 애플워치 같은 거. 아, 그런 건 안 된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뭐 이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한 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를 제거 삭제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계산기를 하나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공학용 계산기도 쓰고 쌀집 계산기도 쓰고 싶은데, 그 뭐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학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때는 공학용 계산기를 쓰고 싶고, 그 다음에 회계를 풀 때는 쌀집 계산기를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럼 괜찮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답변을 드릴 때, 저도 그거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아니, 괜히 제가 된다 그랬다가 안 되면 큰일 나니까 가가지고. 근데 중간에 가방을 따로 빼놓지 않나? 그지? 근데 나는 항상 두 개를 갖고 다녔어. 하나가 뻥날 수도 있으니까. 나도. 똑같은 계산기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은 계산기인데 기존 똑같은 건데 두 개 갖고 있었지.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일단은 계산기는 막 여벌로 좀 가지려고 그래. 근데 문제는 이제 산업관리공단에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했을 때는 공학용 계산기가 안 가져온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쌀집 계산기를 줘. 아, 빌려준다? 그쪽에서 계산기를? 그 본부에 전화하면 거기 쌀집 계산기는 갖고는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요? 2차? 2차도 그렇고 1차도 그렇고. 우리 때 1차 할 때 계산기 갔었나? 갔었지. 그거는 허용되지. 그때 다 됐었지, 그때는. 회계를 어떻게 푸셨나요, 그러면? 그러게. 나는 회계를, 네. 나는. 암산으로? 아니, 계산 문제는 안 풀었어. 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계산 문제 포기하는 거. 다 풀었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 카드 교체 및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답안 카드 교체야 뭐 마킹 잘못하면은 뭐 바꿀 수 있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나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나는 좀 불안한 것 같은데. 그쵸, 불안하죠. 좀, 그죠. 그리고 그래서 뭐, 빨리 좀 정신 차리고 하면은, 그러니까. 1분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막 토익이나 이런 것들은 연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우개로 지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는 그게 조금 못 믿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되면 그죠? 진짜. 네. 한 문제 날라갈 수 있으니까. 아니, 한 문제가 두세 개 딱 인식을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다양한 상황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때 갑자기 19에 너 합격할 때 갑자기 1차 시험이 강화가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그 지금 빨간색 플러스 펜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빨간색 플러스 펜에 그 가로 이렇게 가라로 쳐놓고 우리 예전 수능 볼 때처럼. 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냐면 이거를 하면서 얘가 시간 관리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답안지는 때 같이 공부하던 동생이었는데 이게 시뻘겋게 다 칠해져는 있는데 다 와서 감독관이 뺏어가려고 보니까 얘가 다 칠해는 놨어.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막 얘가 덜덜덜 떨면서 막 이거를 하는데 감독관이 뺏어가 버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검정색 사이펜 마킹을 못했다. 검정색 파일 이거를 마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성인이고 이게 중고등학생 때는 막 밀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일정 부분 밀렸다고 해서 합격할 사람이 떨어지진 않아. 사실 아예 1번에서부터 밀리지 않는 한. 근데 본인을 믿고 그냥 검은 걸로 빨리빨리 체크를 하가면 나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거 무슨 예비로 여벌 초벌구이 한번 하고 이러는 거. 저도 안 그거는 했으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난 이거 혹시 모르니까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하고 나서 모의고사 보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복사해서 보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 네. 그러니까 문제 받아 보는 사람들이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킹하는 연습을 그건 해봐야죠. 안 하고 간 사람들이 있어서 그건 해봐야죠. 왜냐면 시험 시간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마킹하는 연습까지 해보고 나름대로 뭐 5개 3, 4, 2, 1, 2 이렇게 해가지고 5개씩 끊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루틴을 좀 만들게 되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가야지. 안 그러면 맞아요. 그게 좋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좀 모의고사 때 와서 긴장감 좀 느끼고 그렇죠. 시간 개념을 좀 가질 필요는 있어요. 사실 네. 1교시 1차 시험이 아무리 쉽다고 그래도. 그러면 이제 일단 1차 마무리 이 할 때 좀 주의할 사람 여기 하나 남았어요. 뭐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아유 중요해. 그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다. 알았어. 이게 아마 시험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뭐 이거 뭐 불가항력이다. 뭐 화장실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럼 아마 시험 포기한다라는 거를 쓰고 나가게 될 거예요. 답안지 내고. 그러니까. 답안지 받아주나? 답안지 받아줘. 그때 그래요? 그래요. 지금도 그런가? 근데 아예 나가려고는 사는 건 못 봤지. 근데 그럼 빨리 풀고 화장실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문제가 빨리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스마트워치 뭔지 모르니까 가서 풀고 전송을 해주니까. 해결하는 거다. 승현 형이 원래 좀 장 트라볼타거든. 약간 공부할 때.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그거 뭐지? 양국 같잖아. 지사제. 야, 지사제 함부로 먹는 거 아니야. 와. 그거 먹으면 장난 아닌데. 야, 두더지가 내 세상에서. 야, 오븐 스푼이 다 빠져나가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야, 물 졸라 먹고. 그거 아이들. 지사제 함부로 먹는 그냥 싸는 게 나아요.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드는 생각인데 뭐 그런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요즘에. 근데 있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고 조금 이제 긴장되니까 평소에 안 드시던 거를 드시는 맞아. 경우가 있어요. 뭐 우황청심원 이런 것들. 졸려. 근데 너무 느슨해져가지고 그 텐션이 좀 떨어져갖고 시험을 망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복용해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약이 아니면 그날 처음 시도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2차 시험장은 1차 시험장 긴장감이 한 10배 이상이 되니까 나는 항상 2차 시험장 가기 전 일주일 전부터는 한 번씩 먹었거든. 우황청심을 먹고 잤어. 그러니까 당일에 먹는 게 아니라 어떤지 한번 보려고. 아니야, 잠이 잘 와. 잠이 잘 와. 진짜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앰플인가? 그게 유행했어요. 뭐 약간 반짝이 그런 거. 그래서 비타 500에 그걸 약국에 사서 이렇게 뭐 먹으면 도움된다 그래서 했는데 전혀 오히려 우리 편 너무 반짝이 그냥 중독자 계셔 여기. 대박. 10,000원짜리. 파워라셀? 광동에서 나오고? 그치. 그렇죠. 그게 거의 최고봉이었지. 그거 형은 바카스에도 안 넣어먹고 뭐였지? 광동. 광동에 세트가 있어? 3,000원짜리 이만한 거 있어. 금색 위에 금색으로 포장돼 있는 거. 세트가 있어. 그게 이제 최고죠. 그래서 말씀 미리 먹어보고 그거 많잖아. 뭐 해포스, 뭐 가네칸. 그거는 이제 그 집중력이나 체력이 문제고 긴장감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안정제 같은 거 있어. 신경 안정제야.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 수면 유도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 아.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 막판에 되면 좀 잠이 안 온다. 아니면 뭐 스터디 전에 이렇게 먹으면 된다. 그럼 1차 이야기니까 뭐 그냥.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1차는 그냥
좀 잠이 많이 안 온다. 그러면 1차는 안 자고 가서 안 자도 돼. 밤새 공부해. 그럼 가도 돼. 맞아. 그거는 합격에 수능 봤을 때 긴장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2차 보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신 뭐 약을 복용하고 싶다 뭐 이러면 그냥 임상 실험을 한 달 전부터 지금부터 2주 남은 이 시점부터 해야 되는 게 한 번씩 먹으면 좋지. 네. 이게 1교시하고 2교시하고 좀 따로 나눠서 시험을 봐요. 그죠? 1교시에 뭐 민법, 경제, 학원론 이제 세 과목을 보게 되고 2교시에 이제 회계하고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두 과목 나눠서 이제 120분, 80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과목별 점수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부터라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먼저 1교시만 좀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1교시, 2교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워낙 프로 1차로 들으니까 방문하시고 나는 일단 딱 요 이야기는 꼭 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나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우리가 이제 회계나 뭐 경제나 이런 것들이 주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선택적으로 내가 아는 걸 빨리 찾아서 풀어야 되는 과목이고 나머지 뭐 민법이나 이런 것들이야 뭐 빨리 쭉 풀어가면서 이제 고득점 맞아야 되는 과목이니까 근데 회계 경제를 처음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 40개 문제 중에서 내가 아는 걸 빨리 찾아서 그것부터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찾아서 푸는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일본부터 쭉 풀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간 관리가 안 되고 맞아요. 점수가 자기 실력보다 안 나오는 게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는 그냥 긴장감 좀 덜하니까 그래도 이제 슬슬 이렇게 내가 알아서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험장 가서는 안 볼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회계나 경제는 그 내가 아는 파트가 전체 회계 중에서 어디를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런 유형이 있고 그런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유형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좀 갈 필요가 좀 있다. 그건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네. 배점이 다 같죠. 그렇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회계는 문제가 막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내진 않아. 근데 상황이 말대로 그렇게 문제를 내가 아는 문제 유형들을 정리해가지고 찾아가잖아? 그러면 딱 16개가 맞아. 빠락은 딱 넘기게 해줘.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그거를 못 찾고 대부분 회계나 모든 1차 과목에서 쓰는 수법이 뭐냐면 1번, 2번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때려놔. 그게 1번. 실제로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거기서 1번 풀고 야 못 풀겠어. 2번 풀고 또 몇 번 투자했는데 못 풀겠어. 그럼 좌절해가지고 밑에가 쭉 계속 나간다고. 그게 나는 한 번은 회계가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는데 한 문제밖에 모르겠더라고. 공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아니 또 우리 때인가 우리 18회 때인가 하여튼 민법 1번 문제가 한 문제가 한 바닥 이만큼이었어. 그럼 바로 넘어가야지. 근데 풀고 있었지. 왜 민법이 전략 과목이었거든. 또 이제 자존심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전략 과목이라도 너무 길다. 이거 넘어가야지. 그렇지. 특히나 뭐 회계도 그렇고 계산식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문제는 과감하게 빨리 넘어가야 돼. 그런 것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고 찾아갈 수 있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건데. 회계랑 경제가 특히 심하지. 특히 심하지. 근데 그렇게 선택적으로 찾아서 푸는 시험을 한 번도 안 봤잖아. 보통들은. 맞아요. 1번부터. 1번부터 수능은 다 봐야 되니까. 많이 맞춰야 되니까. 많이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있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제 지금쯤 되면은 뭘 버리고 뭘 안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제발 공부할 때 뭐 3개월 컷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듣지 말고 뭐 2주 남았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총점 수준은 무조건 70점에다 맞추는 게 맞아. 맞아. 그게 안정적이죠. 그래도 60점 초반 막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채점했을 때 70점 정도 나와야지 꽈락 없이 그래야지 2차를 볼 수가 있고 바로 좀 한 며칠 쉬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애매해지면 발표 날 때까지는 못 되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5개 과목 전체가 좀 흔들리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래도 조금은 뭐 지금 현재 성적이 조금은 나온다라는 분들은 꼭 전략 과목은 2개를 만들고 갔으면 좋겠어. 그죠. 80점 이상을 2과목을 만들고 가야 그 중에서 한 과목이 어려도 한 과목은 좀 넘어주면 맞아요. 나머지를 올려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공격과 방어가 이거 확실해야 돼. 그 1교시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민법하고 경제하고 학원론인데 뭐 저도 이제 뭐 학원론 강의를 하고 있지만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거부터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를 맨 마지막에 푸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 경제 읽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민법하고 학원론의 순서는 좀 바뀌더라도 일단은 이 두 과목을 먼저 해결을 한다. 근데 민법하고 학원론을 푸는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합쳐갖고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근데 그 40분에서 50분은 마킹까지 끝난 시간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경제를 풀기 시작해서 일단 초벌로 한번 다 풉니다. 아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야 된다라는 맥락과도 이제 동일한 이제 관점인데 풀 수 있는 것들을 다 풀고 마킹을 합니다. 일단 그 문제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못 푼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한 문제 풀 때마다 마킹을 같이 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 그치. 읽다가 다시 넘어가서 또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맞아. 그래서 너무 별표를 많이 치실 필요도 없다. 일단 풀었으면 한번 경제는 싹 마킹을 한다. 그거만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1교시 같은 경우는. 2교시는 어떨까요? 2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좀 2교시는 약간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회계가 어렵게 나왔다. 사람이 뭐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수험생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 경우에는 좀 회계나 경제를 좀 어렵게 낼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는 감가법 요거를 15분에서 20분 정도 저는 썼어요. 시간을 거의 15분. 네, 15분 빠를 때는 15분 정도 컷을 쓰고 근데 저 때 처음 들어왔을 때 트렌드는 회계를 먼저 푸는 게 트렌드였는데 이게 부가법이랑 붙으면서 부가법을 15분 안에 끊고 그 다음에 회계학을 보는 식으로 그러려면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부가법에 대한 공부량이 엄청나야 돼요. 언제 엄청나야 되냐면 지금 이 시기에 마지막에 점수를 득점하는 건 부가법에서 득점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하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아침에 오자마자 뭐 8시에 출근을 했다. 그러면 8시부터 12시까지는 무조건 부가법을 봤어요. 시험 전날까지. 어차피 많이 까먹고 네. 계속 이제 휘발성이 강하니까.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 경험상 8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 30분을 투자하면 100점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요 80점 정도에 80점에서 85점 정도만 득점하라는 게 빨리 풀고 내가 실수하는 걸 용인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빨리 풀어야지 회계학에서 50점대 정도만 나오면 이 속도가 중요하다. 그렇지, 속도가 중요해요. 그러려면 공부량이 그러니까 뭘 틀리냐면 주로 채점할 때 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난 틀린 거 마킹하라 그냥 보고 그런 실수들이 있는 거지 전반적인 이해는 한 달 동안 막 아침마다 4시간씩 강간법을 계속 봐왔는데 이거는 이런 공부 방법 없으면 틀릴 수가 없거든. 근데 이런 식의 부관법은 좀 어렵더라도 잘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읽으면 내가 알 수 있어 이러지 말고 그냥 아리까리하다 그럼 찍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회계학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회계에서도 아까 김상표 박사가 말한 전략대로 눈에 보이고 익숙한 문제들만 먼저 풀고 이게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꽈락을 넘는 개수가 내가 풀잖아? 그럼 마음이 좀 놓여. 그러면 그 다음에 B급 정도의 난이도 문제도 보게 돼. 근데 그 회계학 찾아서 풀고 네. 꼭 사인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야 돼. 그치. 푸른 거는 크게 쳐놔야지. 그렇죠. 그냥 답안만 체크해 놓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큰 거는 탁탁 전체를 문제 전체를 딱 풀었다고 동그라미 쳐놔야지. 그리고 회계학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조금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는데 다 시도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쉬우면 처음부터 풀어 나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1, 2번을 풀고 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보통은 재무회계부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원가로 넘어갑니다. 그냥 원가는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로 이루어진 문제들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너무 어렵다라고 시간을 쏟았어. 그리고 내가 못 풀었단 말이야. 집에 와서 봤어. 근데 뒤에 너무나도 쉬운 원가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면 빨리 과감하게 맨 뒤로 가가지고 원가 회계부터 풀든가 이런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말 문제부터 일단 풀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말고. 말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다 맞히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트렌드가 많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근데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일단 빨리 답을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말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회계학 선생님들이 또 특강을 또 따로 하잖아. 말 문제 특강하는 경우도 있죠. 그 맞아요. 특강 한 내용들을 위주로라도 일단 그렇죠. 정리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찾아서 빨리
그냥 원샷 원킬.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야. 요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서 요 단어 나와서 이게 지문에 있으면 요거로 찍고 맞추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맞추는 거다, 운이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하면 되니까. 좀 돼갖고 일단 그거 있잖아. 1차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찍어야 되는 번호를 하나 선택하고 가자. 좋죠. 저는 회계는 무조건 4번하고 5번이요. 아 그래? 저는 회계는 1번에서 답이 나올 수 나도 없다는 모르면 그거였기 4번. 때문에. 나도 4번이었어. 모르면 4번이고. 근데 보통 이제 5번 쪽으로 이제 단연차들이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4번을 이제 택했던 애도 있는데. 당신들이 나보다 덜 본 거지. 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간의 배열을 봤어. 아니, 배열을 근데- 보고 비중을 본 다음에 그거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하면 비중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다 맞추는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날 맞아야지. 아, 날 믿어야지. 그렇지. 제일 안 나온 5번 넘게 보면 그럴 수 있어. 아는 건데 뭐. 그러니까 3번이 많이 안 났다. 내가 계속 이거 마킹하는데 3번이 안 났다. 이거는 진짜, 이건 절대적인 원칙이야. 1, 2, 3, 4, 5, 5, 4, 3, 2. 요거 모르면 이렇게 끼워 맞춰. 수열 같은 거. 이렇게 번호가 요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하나 정해놓고 그냥 믿고 맞아요. 쭉 가야 돼. 믿고 쭉 가면 됩니다. 고시촌에서 1차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이제 사료되는데, 보통은 이제 아침에 신림동 고시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침에 나와서 고시촌에서 택시가 바로 안 잡히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이제 선택했던 방법인데, 5분 정도 내외로 서 있는데 그러니까 휴일이어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버스나 타고 바로 신림역으로 바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택시가 그냥 쌓여 있습니다. 신림역 나가면. 여기서 어떡하지 하고 있을 그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미신 전설처럼 내려오는 건데, 택시는 무조건 혼자 타고 간다. 시험장에 갈 때. 둘이 타고 가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무조건 요금을 내가 다 낸다. 요금을 내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운이 이렇게 간다라는 게 있어요. 오래면 안 돼. 돈은 상대방의 내기가 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카카오 거기에 내 카드를 등록해서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웃음 반, 그냥 진담 반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난 개인적으로 시험장에 뭘 많이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그 기본서를 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럼 봐야 되니까. 빨리. 봐야 되니까.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모든 책을 다 가져가는데 그거 괜히 어깨만 무거워. 진짜. 시험장에서 그냥 이게 뭐지? 그럼 모르겠다. 나는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이 2차 시험장이긴 하지만 행정법 강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2차 시험장에. 저도 봤습니다. 박균성 교수님 책을 가져왔네요. 그리고 1차 시험장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은 누구냐면 책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1차 시험장에. 좁다 이거지 이제. 낚시 이거 낚시 조끼 계산기에 패치 착착착 꼽아. 아 진짜 그런 분도 있어요? 야 옛날에 되게 유행했어. 낚시 조끼? 그 연차의 상징이었어. 낚시 조끼가? 낚시 조끼 딱 입고 왔다. 저 사람 좀 된 사람. 뭐 군대 깔깔이 뭐 이런 느낌인가? 약간 그런 느낌. 너무 길어진다. 빨리 끝내자. 어쨌든 뭐 마무리 일차 시험, 잘 하시고 1차 시험 잘 보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